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. 네,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본인한테 어떤 방법이 맞는지 잘 판단하시라는 게 좋은 거죠. 1억 있으면요, 본인이 좋아하는 주식 최대한 쪼개서요 많이 담아 놓으세요.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. 자기가 공부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2차전지 한번 여쭙고 네네. 싶은데요. 네네. 요즘에 막 그 반도체 컨텐츠가 올라오면 댓글에요. 네. 요즘 누가 반도체 사냐, 2차전지 네. 사지. 그렇게 얘기하시는데, 네. 2차전지가 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 네네. 두려움도 있더라고요. 네. 무서워서 못 사겠는데 좀 어떻게 네네. 보세요? 지금은 어설픈 사람들이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. 근데 우선 네. 말씀하시기 전에 네. 2차전지 약간 네. 안 좋게 보시면 요즘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네. 달리더라고요. 네네. 괜찮으실까요? 네. 근데 네. 2차전지 중에서도 네.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종목,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. 지금 이제 우리 막 사람들이 어느 순간 2차전지 그러면 다 양극재만 보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양극재도 있지만 뭐 이게 음극재 쪽도 있고요. 뭐 실리콘 첨가제도 있고 CNT 도전제도 있고 많아요. 근데 어느 순간 뭐 2차전지 그러면 다 에코프로비엠, LNF 이야기만 하는데 너무 그렇게 쏠려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섹터가 죽었다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. 2차전지 섹터는 뭐 올해도 에로 배우라고 해서 배터리는 가거든요. 배터리는 가는데 이제 거기서 좀 과하게 오버슈팅 한 건 좀 조심하자 이런 거죠. 네. 뭐 그렇다고 해서 양극재가 장기 우상향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쑤시개처럼 솟아 있으면 이게 그만큼 또 빠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해야죠. 네. 그러니까 최근에 네. 가장 관심이 많은 2차전지 종목을 언급하면 에코프로랑 네. 에코프로비엠 네네. 그 두 개를 합치면 네. 네이버 시총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현대차도 넘고. 그렇죠.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조심해야죠. 네. 어쨌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진짜 아시아에서 통하는 플랫폼이거든요. 한국을 장악한 플랫폼이고 라인을 통해서 일본, 뭐 동남아, 태국, 뭐 남미까지 막 수익권에 있는 플랫폼이거든요. 현대차는 세계 맞아요. 네, 탑 5, 6 하는 자동차 브랜드예요. 뭐 에코 그룹이 제가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. 네. 그게 뭐 적당한 밸류다 그러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조금 이제 과한 거 아닌가. 네. 그 좋게 보시는 분들은 네. 미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고 네네. 뭐 섹터 전체가 막 30% 40% 성장하고 네네. 뭐 3년 계약할 거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막 이런 네네. 호재들을 언급하시는데 네. 그런 호재들을 다 끌어온다 해도 네. 이 정도는 좀 너무 오버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사실 시장이라는 거는 뭐 사실 돈 버는 방법은 제각각이고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데 다만 뭔가 좀 투자에 좀 전문적이지 못하시고 약간 주린이 분들이 혹시나 이제 좀 그런 것들 잘못 따라 붙어서 주식은 안 돼 또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죠. 네. 그러면은 양극재 쪽 말고 네. 조금 저렴하게 보이는 아직 덜 오른 그쪽은 어디? 2차전지 중에서 저렴한 건 없어요. 저렴한 건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밸류가 좀 매력 있어 보이는 쪽은 요즘에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각형이나 뭐 원통형 쪽에 캡 아세이나 뭐 어떤 그런 쪽 있잖아요. 부품 쪽. 뭐 그 금속 부품 쪽이나 아니면 뭐 이제 실리콘 첨가제. 그리고 뭐 CNT 도전제, 뭐 이런 첨가제. 그러니까 지금은 양극재를 하이니켈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능을 높여왔잖아요.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혁신이 퍼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음극재 쪽이나 뭐 전해액 쪽이나 이런 쪽에 솔루션이 있는 회사들을 보면 되고요. 동진 세미캠도 CNT 도전제를 하거든요. 2차전지. 그런 회사들 좀 보면 네. 아직까지는 매력도가 있어 보이고 실리콘 첨가제 쪽은 대주전자 재료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CNT 도전제는 나노신소재 뭐 이런 회사들. 나노신소재도 엄청 올라가더라고요. 엄청 올랐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나 이런 거 비하면 좀 싸 보이죠. 네. 그 양극재 쪽에 네. 많은 분들이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게 네. 좋게 보시는 분들 네.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 기술, 네. 그러니까 그 삼성의 초격차 기술을 네네. 딱 적용할 수 있는 네. 그 프레임이 네. 양극재라고. 네. 그래서 양극재 쪽은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네네. 말씀하시는 뭐 음극재나 이런 네네. 여타 부분들은 네네. 기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네네. 진입장벽이 낮다. 네네. 그러니까 싼 이유가 있는 거죠. 네네. 그래서 비싸더라도 양극재를 사라. 네.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
그분은 이제 그분의 생각대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네. 설득은 뭐 네네. 그렇게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뭐 리스키할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산업 사이클을 보고 여러 어떤 기업들을 보면서 느낀 게요. 이게 기술이 최고라고 해서 꼭 이렇게 시장을 장악하진 않더라고요. 대표적인 게 이제 LCD 같은 경우는 한국 기술이 훨씬 뛰어났거든요. 근데 결국 중국의 저가 공세를 못 이기고 결국 밀렸고, LED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기사 한번 보세요. 지금 우리 2차 전지 이야기하는 거 기사 내용 비슷해요. 네. 중국은 뭐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있어도 이거는 성능이 떨어져서 안 된다. 근데 결국 LED는 또 중국이 가져갔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뭐 LFP가 이긴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지식이나 어떤 판단은 뭔가 너무 이렇게 편향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주식 쪽에서는요, 본인의 어떤 이 생각이 너무 확고해지면요,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좀 유연하게 상대 쪽 생각도 들어보고, 내가 이렇게 그 삼원계 양극재를 좋게 보지만 LFP 쪽에서 어떻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죠. 그런데 이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짜 전문가고 사기꾼이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시면 그거는 본인이 다 뭐 나중에 다 그 감당하셔야죠. 네. 그러니까 또 LFP 비중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뭐 이게 뭔가 시장이라는 게 꼭 기술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.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시세 좋을 때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도 안 들어올 텐데 항상 이제 이런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생각해야죠. 네. 투자자니까. 그러니까 과거에 막 물론 거기에다 빗대면 좀 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바이오 같은 것도 막 진짜 하늘 끝까지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렇죠. 그런 거를 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필요도 있는 거고. 그렇죠.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. 그렇죠. 네. 그리고 그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것들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기업인 거는 맞지만 좋은 주가냐 뭐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. 그렇죠. 이게 그 징기스칸이 사실은 일자무식이거든요. 글을 못 읽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을 완성할 수 있었냐면 남의 말을 잘 들었어요. 그러니까 내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든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말을 들은 거예요. 근데 주식 바닥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 이야기 안 듣는 거예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휘둘리라는 게 아니라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? 실제로 막 그 어떻게 보면 나름 슈퍼개미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굉장히 유연해요. 생각보다 유연해요. 어제까지 내가 막 이거는 진짜 10배 간 종목이라고 했다가 틀렸나 보다. 뭐 지지기도 하고요. 네, 지진다고 하죠. 뭐 팔아버리는 거.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본인이 틀렸다. 내가 잘못 봤네.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. 네. 그 슈퍼개미 분들도 저도 그 최근에 인터뷰한 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우선은 그 많이 올라간 주식은 아예 손도 안 댄다고 그냥 싼 거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또 올라가서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는데 맞아요. 이게 다 스타일마다 달리는 것 같아요. 뭐 그리고 이제 막 이게 신고가 뚫는 것만 따라 붙어가지고 거기서 막 수익 내시는 분도 있고,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.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본인한테 어떤 방법이 맞는지 잘 판단하시라는 게 좋은 거죠.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영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올라간 거에서 그냥 그거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두는 거고. 맞습니다. 약간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쪽을 좀 둘러보자. 제 스타일이 그래요. 끙끙거리면서 버는 스타일이기 때문에. 혹시나 또 막 댓글로 막 2차 전지 뭐 공부 아직 부족하다 막 이렇게 또 달릴까봐. 공부는 해야죠. 공부는 항상 부족합니다. 항상 이제 부족하고 테크라는 게 이게 그래요. 이게 꼭대기에서 졸면 얼어 죽는 거거든요. 왜냐면 계속 바뀌어요.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배워야 됩니다. 그래서 기술이라는 건 또 어느 순간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이 무용해질 수도 있어요. 징기스칸 얘기해 주셨듯이 두루두루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그 네이버 카카오
요게 그 네. 카카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안 좋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네네. 만났어요 최근에. 네네.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. 최근에 이제 금리가 네. 어느 정도 그 위에 상한이 나오고 네네. 금리 인하 가능성도 뭐 네네.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좀 주목하는 흐름들이 의견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네네. 네이버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이제 지금 챗GPT가 다 핫하잖아요. 챗GPT가 되면 지금 이제 그걸 어떤 빅데이터를 막 그냥 그 원유처럼 제공해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이걸 원유를 받아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정제해서 쓰는 어플리케이션 모델이 있거든요. 지금 보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. 네. 그죠? 이게 다 자기들이 어떤 원유처럼 그래서, 데이터를 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아무래도 챗GPT가 영어권 학습에만 익숙해져 있기 네. 때문에 한국어 학습 비중이 1.5%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챗GPT가. 그런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GPT-4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. 잘 알아요. 잘하더라고요. 와, 네. 그렇구나. 네, 저는 그래서 비영어권에서 네이버가 뭔가 좀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것 때문에 조금 밀린 것 같기도 해요. 최근에 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운데이션 모델의 밸류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의 U2죠. 네,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일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밸류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카카오가 굉장히 많이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와중에서도 네이버는 굉장히 내실을 다지고 해외 쪽을 많이 진출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게 좀 규제 완화 흐름하고 맞물린다 그러면 국내에서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. 어쨌든 플랫폼이라는 게 기존의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지금 뭐 야후하고 제트홀딩스하고 이제 다 합병하잖아요. 합병했을 거예요. 아마 합병하면 일본의 온라인 쇼핑 비중이요 10% 수준밖에 안 돼요. 네. 굉장히 낮거든요. 거기 이제 좀 네이버가 쇼핑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. 그리고 네이버 웹툰 뭐 이런 것들도. 네. 네. 그 혹시 그 네이버가 네.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네. 삼성이 그 애플페이 상륙하면서 네. 네이버랑 이렇게 같이 네. 결제 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네.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네네. 그런 것도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?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주가를 움직일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. 왜냐하면 결제라는 거는 최대한 얼라이언스가 많으면 좋은 거거든요. 네. 그게 뭐 네이버한테 얼마나 수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사실 그리고 삼성페이도 적자거든요. 적자예요? 네, 적자예요.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자기도 휴대폰 팔기 위해서 그냥 삼성이 그냥 제공해 주는 거예요. 그래요? 네. 그게 왜 적자가 날까요? 삼성 왜냐면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요. 이런 것들은 다 수수료를 받아야지 이제 이게 나는 건데 삼성은 수수료 안 받고 그냥 열어주잖아요. 그래요? 네. 그러면 애플페이는 들어오면 네. 얘는 돈 받는 거 아니에요? 아마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네. 애플페이 때문에 갤럭시에서 네. 애플로 갈아타는 수요도 많지 않을까요? 그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그네틱 있잖아요. 다 되거든요. 갖다 대면 다 되거든요. 애플페이는 NFC라고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인식 그게 있어야 돼요. 기기가. 그러면 가게에서 NFC 기기를 따로 사놔야 되거든요. 또 사야 돼요? 네, 이걸 누가 갖다 놔주냐는 거죠. 네. 왜냐면 지금 카카오페이 이거 바코드 찍는 것도 없는 데 되게 많잖아요. 네. 그러면요, 대표님. 네. 지금 여윳돈으로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.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어요? 1억 있으면 참 좋겠네요. 1억 있으면요, 본인이 좋아하는 주식 최대한 쪼개서요, 많이 담아 놓으세요, 지금. 많이 담아 놓으시고, 그리고 막 지금 급등해 있는 종목보다는요, 자기가 좋게 보는데 쌓여져 있는 종목들, 그런 종목들 많이 공부하셔가지고요, 한 1억이라는 자금을 연말까지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계속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연말까지요? 네, 연말까지. 그러면은 한 네. 10개월 남았으면 1,000,000원씩. 그렇죠. 매달. 한 달에 1,000,000원씩만 사는 거죠. 한 달에 1,000,000원을 일주일에 200만원씩 이렇게 사는 거죠. 하루에 그러면 50만원 정도? 네. 네. 와, 그렇게 또 분할해서 사는 거군요. 그렇게 계속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딱 하다 보면 유독 많이 빠진 날이 있어요. 그날은 좀 더 많이 사고, 좀 많이 급등해 있는 날은 좀 적게 사고. 요게 감이 생겨요, 하다 보면. 네. 그러면 2024년 한 3월쯤에는 네. 뭐 반도체 주식도 그렇고 지금보다 상황은 좀 나아져 있을 거라고 보세요. 내년에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, 시장이. 그래요? 네.
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 좋아질 수밖에 없죠. 그 한 가지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겨서 네. 1억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네. 요즘에 또 투자 많이 하라고 하시는 게 채권. 네네. 그리고 뭐 금도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네. 은행 리스크 때문에. 네네.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금 괜찮은 것 같아요. 금은 예, 금은 자신의 포트에서 한 15%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기준으로. 네. 예전 같으면 달러 사라고 했을 텐데 지금 달러가 좀 미국이 불안하잖아요. 네, 실리콘밸리, 네, 그렇죠. 네, 달러 약세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도 가지고 있기는 있어야 돼요. 그런데 이제 달러를 다 채우는 것보다는 약간 좀 금으로 약간 헤징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채권은 좀 어떠세요? 채권도 괜찮죠. 채권도 네, 채권은 지금 사놓으면 나중에 금리 인하하면 내 채권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. 네. 네. 그것도 한 번에 사면 안 되고 조금씩. 네. ETF 같은 걸로 사는 게 좋죠. 미국 국채 괜찮은 것 같아요. 미국 국채. 네. 한 가지가 또 그 은행 시스템 위기 때문에 네. 그런가 네.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네네. 비트코인 투자하세요 혹시? 안 합니다. 안 하세요? 네. 그건 어떻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해요. 저도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뭔가 100% 납득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자산은 투자하지 않거든요. 네. 네. 나중에는 뭐 제가 코인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. 네.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보니까 네. 로버트 기요사키 네네.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. 그분이 원래는 금하고 은을 네네. 엄청 미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네. 그 되게 실물 쪽 좋아하셔가지고 네네. 부동산 좋아하시고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 사라고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네네. 현대판 금은이라고. 그렇죠. 가능성이 있죠. 네. 가능성 있다고 보시고. 요즘에 또 기관 투자자들 분들도 되게 관심 많으시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죠. 느끼시나요? 여의도에 계시면서.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제도권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제한적이에요. 그래서 ETF, 뭐 지수 투자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간 코인 많이 투자하시고 옛날에 또 보라코인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, 강조하고 네네.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올해 기조는 저는 똑같아요. 작년에 매크로 열심히 봤다 그러면 올해는 우리 종목 열심히 보고 그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막 이렇게 튀어버리면 막 당황스럽잖아요. 근데 이거를 미리 리스팅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심플하거든요. 네, 오히려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는 장이고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. 자기가 공부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너무 어떤 시스템 리스크 뭐 발생할 수도 있죠. 네, 그거에 너무 무게 중심을 두고 공포에 질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래서 그 대표님의 최강의 반도체 투자 네네.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, 진짜 이 책 나왔을 때 읽고 나서 거기에서 소개해 주시는 네네. 주요 기업들 투자만 했어도 수익률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네. 앞으로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는 곳이 네, 있잖아요. 저는 뭐 그 종목들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. 네. 이게 이제 초판만 제공하기 때문에 네. 아마 거의 이제 부록은 이제 거의 많이 소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. 빨리 부록 다 떨어지기 전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웅달 책방도 보시고 네. ITC 또 네네. 가시면 최신 정보들 업데이트도 해주시니까요. 네네. 그렇게 참고하셔서 네. 꼭 연말 내년 계속해서 좋은 투자 성과 거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ITA신의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